네, 오늘 주식 종목은 성우전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야, 나 이거 진짜 제가 원래 이런 종목 잘 안 다루거든요. 그냥 뭐 이제 나름대로 제가 영상 찍을 때 기준이 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잘 다루고 싶진 않은데 이게 뭐 미친 듯이 지금 최근에 거래량 터지는 거 보이세요 지금? 이게 미친 듯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안 다룰 수가 없네. 그래서 제가 왜 평소라면 안 다뤘겠지만 이번에 좀 다루고 있는지 이런 거 이따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종합적으로도 한번 좀 분석해 보면서 한번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슈 좀 살펴보니까 이슈는 참 좋기는 합니다. 보니까 삼성전자 독점 공급 캐패시터, 발음도 어려요. 캐패시터 필름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뭐 우선은 그럴싸하죠. 삼성전자에다가 독점 공급을 하는 캐패시터가 뭔가 독점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대기업이랑 또 엮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뭔가 기대감을 더 많이 불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중소형주들은 뭐 물론 얘네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들 가지고 터트려서 움직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지만, 여기에 우리가 누구나 아는 기업들, 우량한 기업들이 엮여가지고 뭔가 시너지가 터졌을 때 같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경향들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죠 지금 최근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좀 이거는 봅시다. 이거는 볼 건데, 캐패시터 필름 공급 부족 소식에 성우전자, 유인텍도 요즘 최근에 움직임 진짜 좀 봤는데, 유인텍도 지금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이거 가지고 좀 뽑아내고 있어요. 5월 4일날부터 해가지고 요날 관련주들이 다 같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뭐 요거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또 살펴보면은 네, 요거 뭐 삼형 이런 콘덴서 관련주들이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성우전자는 삼성전자의 캐패시터 필름 독점 공급을 비롯해가지고 애플, 포르쉐, 아우디 이런 전기차에도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 진짜 내노라는 기업들 다 같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 여기다가도. 그래서 더 기대감이 많이 물고 상한가에다가 연타까지 치고 위에서 고가놀이 좀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용 캐패시터 필름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쇼티지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며, 필름 킬로그램당 단가가 2020년 4,056원에서 2022년 5,725원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콘덴서 관련주로 같이 엮였는데 삼성전자에다가 캐패시터 필름 독점으로 공급을 좀 하고 있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애플, 포르쉐 그리고 아우디 이런 전기차에도 공급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재무적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재무는 최근에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고 있죠. 근데 전기차 관련된 애들이 계속 성장기에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도 공급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계속 성장을 하고 아직 완벽하게 캐시카우에 들어섰다라기보단 계속 공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캐파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뻔할 정도로 보이죠. 매출액이 느니까 보통 그 전까지는, 지금도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계속 성장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뭔가 적자가 났다가 흑자 3년 냈다가 적자 3년 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할 때보다는 그래도 3년 동안 흑자를 유지를 해주면서 뭐라고 표현할까, 조금 더 안정적이어지고 있다,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2022년도 약간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22년도에 단기순 적자가 좀 발생을 했어요. 매출액이 늘고 있으면 보통 영업이익이 같이 늘어나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원래 같이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이게 적자로 가고 있다라는 건 뭔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실속은 지금 잘 못 챙기고 있는 거예요. 뭔가 캐파만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선 보입니다. 근데 뭐 한 가지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시장의 캐파부터 늘려가지고 점유율부터 늘린 다음에, 그러니까 우선은 이 매출액부터 사이즈부터 키우면은 아무래도 몸집 단위 자체가 커지니까 나중에 여기 시장부터 장악을 해놓고 나중에 이걸 실속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뭐 주의점이라고 하면 좀 주의점으로 봐야 될 수 있어서 뭐 이 부분 체크는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늘고 있는데 완전히 반비례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보통 이런 경우들 아니면 뭐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거나 미래 먹거리에다가 봅시다. 뭐 투자한 게 있는지. 재물집도 들어갔어. 한번 두 눈으로 보는 게 더 빨라요. 역시 맞네.
계속해서 투자활동이나 현금 흐름 계속 마이너스네요. 투자를 계속해서 뭔가 진행을 좀 하고 있다는 얘기는 2022년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21년도보다 22년도가 또 다시 한번 더 늘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미래에도 뭔가 먹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어찌되었든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유불 233%에 부채비 179% 그리고 이자 보상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역시 완전히 깔끔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우선 재무적으로 완벽하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래도 저는 이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더 이 안정화된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미래에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 수는 없지만 100점을 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주가는 보통은 첫 시작 스타트는 엄청나게 좋아지기 전에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고 선반영이 된 다음에 따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선 요거까지는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도 뭐 이 정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볼 건데 제가 이런 거 원래 잘 안 다뤄요. 그러니까 왜 안 다루냐면 제가 왜 가져왔냐면 지금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가 나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거래량이 10만 주예요. 가격이 1,000원대예요. 1,000원대. 1,000원대인데 10만 주밖에 안 나오는 맨날 10만 주가 나온다. 이거 매매할 수 있겠어요? 매매 못해요. 이거 어떻게 매매? 호가창 걸려있는 거 보세요. 여기에 16,000원 걸려있어요. 16,000원. 지금 막 16,000원 걸려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걸리고 그나마 좀 막 잘 걸려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더라도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 정도 걸려있는데 이 뭐 물론 소액 가지고 한다라면 상관없겠지만 사실 엄청나게 탄탄할 정도의 호가창을 당연히 보여주질 않죠. 왜냐하면 평소에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4,800만 주가 터졌는데도 거래량이 이 모양이면 이게 이 밑에 있을 때는 훨씬 엉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렇게 약간 그림의 떡 같은 느낌의 종목들은 잘 안 다루려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10만 주 터지고 20만 주 터지고 이러던 종목이 1억 주가 넘게 터졌었어요. 이거 100배 늘어난 거죠. 10,000%.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변화 지점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위치가 이게 보면은 우선 해석을 해볼게요. 제 나름대로. 좀 계속 거래량 터지는 위치 최근에 미친 듯이 거래량 뽑히면서 이렇게 터지고 있는 위치가 지금 다 여기예요. 전부 다 똑같은 데서 이런 거래량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던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고가 라인들 있잖아요. 이런 고가 라인들은 거의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냥 일반적인 정도의 힘으로 건드리기도 힘들다라고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 플러스 여기서 3번, 4번이나 쳐놓고 뺐다가 크게 깨트리지 않고 다시 수직으로 끌어올리면서 아까 캐패시터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또 건드리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뽑는다. 최대치 거래량은 항상 변화를 만들어낸다. 뭔가 앞전과 분명히 다른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매집이라고 전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물량들을 그러니까 이 물량을 받았다라기보다 이 심리적인 저항 부분들을 분명히 작용받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신고가 부분들 넘어가기 전까지는 보통은 다 저항으로 자리를 받고 사람들이 두 눈 빠지게 보고 있잖아요. 모든 투자자들 그리고 모든 트레이더들이 저기서 던지려고 두 눈 빠지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계속 찔러보면서 저기를 좀 헐겁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매도 물량 지금 올라오면서 이 사람들도 차익 실현 물량들 충분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던지겠죠. 우선 이런 것들 쭉쭉 다 받아보면서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선 결국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걸로 좀 해석이 됩니다. 뭐 어느 정도 털었다라는 관점으로 당연히 볼 수도 있는데요. 뭐 거래량은 항상 물물교환이기 때문에 매수의 양과 매도의 양은 똑같다라고 보는 거지만 거기서 좀 더 주체가 되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매도 쪽이 좀 더 주체가 돼가지고 올라왔을 때마다 던지고 있어서 못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계속 이 살려는 쪽이 여기를 뚫기 위해서 계속해서 건드려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약간 이 주체의 포인트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쪽에서 이런 차트 모양들은 매수 쪽이 조금 더 주체가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흐름 자체는 이 정도라면은 저는 이 정도 강세라면은 우선 흐름을 바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분명히 저는 여기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건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넘어만 가면 이제 결국엔 신고가 라인으로 달려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최대치 거래량이 뽑혔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이 정도 뽑히면 제가 항상 이제 쉬었다 가야 되는 구간을 마련하기 마련이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잖아요. 너무 힘을 폭발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간 눌림이 나오고 있고 이 첫 한 번에 딱 찍어놓고 한 번 뽑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번 더 찔러놓고 이런 식으로 좀 계단식으로 가다가 좀 돌파각을 만들어 내볼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는 그냥 또 다시 한번 뭐 매물을 소화하고 이 심리적인 저항을 조금 헐겁게 만들어주는 작업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다시 뺐다가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끌어올릴 것이느냐, 이제 이 기로에 좀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전과 분명히 흐름 자체는 달라서 뭔가 일을 낸다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정도의 차트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전 별로예요. 왜냐면 떠 있으니까. 전 떠 있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떠 있으니까 별로고, 여기서 오랜 시간을 계단식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오랜 시간을 좀 보내면서 옆으로 기는 모습 보여주고 안정화가 된다. 뭐 여러분들이 뭐 보시는 뭐 이동평균선들도 뭐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노려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좀 별로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까지 확인되고 나면은 조금 뭐 몇 달 걸릴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런 자리 더 안정화되고 끌어올리면 시도는 6대는 해볼 수 있다라고 보이고, 만약에 지금 가는 게 아니라 밑에까지 뺐다가 가는 형상이다라고 하면은 요 하단 라인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이 반등 나오는 것까지 좀 확인을 해주고 천천히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이게 크게 바탕이 돼주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크게 들어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소소하게 조금 관심 있게 보기의 정도는 전 나쁘진 않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체크를 하면서 요 안에서 그 다음 그림들 좀 그려 나가면 더 좋을 것 같고, 우선 저는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들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터지면 더 좋겠지만은 진입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전 조금 더 밑에서 잡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요런 자리도 오면은 전 요런 데서는 공략은 충분히 손절 짧게 잡고 뭐 몇 번 치더라도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결국 잡아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 약간 이런 식의 박스권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상단 라인인 요 앞전에 있었던 구간까지 어쨌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치고 있는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계속 이게 도달하러 갈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가고 싶지 않았으면 분명히 여기에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등에 성공만 해주면 전 상단까지는 좀 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넘어가면은 신고가 랠리로 가면서 이런 것들은 보통 급등으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차트 모양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머지부터는 이제 뭐 이따 목표가는 한 번 더 잡긴 하겠지만 그냥 추세 홀딩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다 정도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거 흐름 바뀐 거는 확실히 저는 흐름을 확실히 바꿨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최근에 단기 흐름을 확실히 바꿨고, 뭐 이 하락 흐름도 있었던 돌파를 해줬으니까 확실히 흐름을 바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살짝 눌러줬다가 요런 자리들 나오면 요럴 때부터는 한번 관심 있게 봐볼만 하다. 그리고 먹으면 우선 한 2,000원대까지는 전 충분히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 한 50% 정도 수익은 나오는 구간이라서 뭐 이 정도만 먹고 나와도 되고요. 뭐 스윙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매매야 이제 성향별로 하는 거니까 뭐 조금 그 이상으로 보겠다, 노려보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익절하면서 한 절반 정도 털어주고, 나머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한 100%짜리 파동이니까 2,000원 기준으로 100%면 4,000원이죠. 한 4,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목표치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반 털고 나머지 전량은 이 4,000원 정도에서 턴다던가 이런 식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절반 털어놓고 그냥 이런 식으로 추세 홀딩 하면서 저점 높여가는 방식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대처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고, 여기서 지금 잡아놓고 이 정도 끌어올렸으면 이제 여기는 확실히 저점으로 자리를 잡은 거라서 2m는 빼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흐름을 지금 당장 살려서 간다라는 관점을 붙이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다가 보내야지, 깨지면 이제 싹 다 매몰되면서 시간이 엄청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마지막 안전벨트라고 세워놓고 요 윗구간에서 뭔가 요런 정도 왔다가 반등 쳐주면 시도해 볼만 하다라는 점으로만 좀 참고를 하시고, 깨지면 그때부터는 이 종목은 지금 강인 글렀다. 그리고 다시 동전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밑은 절대 안 보는 방향으로,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보시면 성호전자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좀 특이한 차트 모양이자 거래량이 1억 주가 갑작스럽게 터지고 있다는 부분에 저는 착안을 해서 기술적으로는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속에서 좀 성향에 맞춰가지고 지금 당장은 별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떨어지고 나면 그때는 볼만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